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막 전화가 왔는데요. 경찰관분이 저한테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가 싶어가지고 횡설수 제가 떠들었는데요. 일단 내일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변호사님, 제가 아무래도 고소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저한테 막 지랄 연병 발차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경찰서에 전화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까? 제대로 경찰서에 전화가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경찰관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로보캅 폴리라든지 아니면은 정의의 사도라든지 우리 공익의 수호자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나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던지 간에요. 이미 피해자, 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친 경찰관이 당신에게 전화를 할 때는요,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하는 직업적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리고 그 경찰관 분들이 당신 편이라는 생각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분들의 전화하시는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직업적 편견 때문에요, 공격적으로 급하게 당신은 범죄자야! 라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나긋나긋하게 어떤 분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오셔가지고요, 필요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오세요.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라고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경찰관.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고요. 또 전화를 받는 부류는 어떨까요? 당신께서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 경찰관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군요. 어떤 분들은 경찰서에 전화가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부류의 경찰관이 전화를 하셨던, 그리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들만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경찰 첫 전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요, 전화가 왔을 때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죠? 누가 고소를 했죠? 무엇 때문에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요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질문들을 던짐으로 통해서 경찰관 분이 더 많은 말씀들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찰관 분께서 당신에게 혹시 2020년 1월 3일 날쯤 어디 가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퍼뜩 뭐가 생각이 나셔가지고요, 그날 제가 거기에 누구랑 가긴 했는데 거기 간 거는 제가 강간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라고 줄줄줄줄줄 본인의 이야기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의 피의 사실, 누가 고소를 했고 무엇 때문에 고소를 했고 언제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개의 경우에 경찰관 분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시는 이유는요, 그 자체로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찰관 분께서 전화를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요, 그 전화번호에 당신께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경찰서로 나오게끔 해가지고 조서를 받기 위한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갖다가 첫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마음이 급하시고 본인의 억울함들이 있거나 이거 너무 큰일 났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빨리 오라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조사 일정을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정보를 듣고 본인의 대답은 마무리한 다음에요, 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끊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요, 경찰관 분은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저는 좀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경찰관 분께서
다음 주 어느 날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스케줄 확인하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스케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끊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통화하신 내용들을 찬찬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경찰관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나한테 불리한 것이 무엇이고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경찰관분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주변 상황들을 봤을 때 나에게 유리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요,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분에게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이미 경찰관 분은요, 피해자,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전화하기 전에 고소인이나 피해자분께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때문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범죄자를 잡는 사람이지 범죄자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인 편견은 갖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최대한 나긋나게 하든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시든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뭔데 경찰이면 다요? 아니면 왜 그 사람 편만 드시오? 막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러면요, 막상 첫 대면을 했을 때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경찰관 분께서 임의대로 작성하시는 조서의 뉘앙스들 때문에 계속 몰리시다가 정작 본인이 하실 말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관분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번호가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그 경찰관분의 그 소속 경찰서, 그리고 뭐 경제팀, 진흥팀, 형사팀, 강력팀, 여청팀 어느 팀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모를 해두시고 거기에 저장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일과를 지내시는 동안에 그 전화가 왔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바로 리턴콜을 하시던 아니면 문자를 전송을 하십시오.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몇 시 정도에 통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꼭 하십시오. 길게 통화하실 필요는 없지만 연락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수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요, 가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대개 그 구속 사유나 체포 사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제대로 연락도 안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를 하고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경찰관분하고 당신하고 어떤 조사 일정이 픽스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새로 들어간 변호사님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그 일정들을 변경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벌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요.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